아까 저기 대화 중에 전생 얘기가 하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이게 상속이라는 개념, 상속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상적으로 나고 죽고 하지만 이것이 존재의 뭐 있음이나 없음이 아니라 상속되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상속은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적으로 조건화돼서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죠. 그렇다면은 어떤 그 천재가 3살짜리 신동이 나타나는 그 설명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상속되어져서 만약에 이 현상에 드러났을 때 그 전에 어떤 조건들이 발현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용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상속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된 걸 내용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또 상속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상속이라는 말은 한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상속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가령 우리가 더 익히 쓰이는 용어로는 영기라는 말이 한자권, 대성권에 와서 상속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기. 자, 제가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지요. 잔잔한 호수에는 그냥 가만히 아무 외부에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잔잔하죠. 그런데 만약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와서 그 호수에 강한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일어나죠? 그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물결은 이 바람의 세기와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물결이죠. 예를 들어서 바람의 세기가 세면은 물결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이쪽에 불면 물결이 저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일어났겠죠? 그러면 바람이 물결이 됐어요.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인데 바람이 없으면 물결도 없었을 텐데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났죠? 그렇지만 바람이 물결이 된 건 아니죠?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죠? 그렇지만 그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이 물결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죠? 이런 것을 상속이라 이름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바로 이러한 이치로 우리가 계속성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바람이 물결이 나면 단순하죠. 물결도 하나의 물결이 일어나면요, 이 물결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물결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옆에 물결도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러면 일어나요. 이 물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물결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럼 옆에 물결도 새로 생겨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물결이 쫙 퍼져나간 것 같죠?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결은 이 물결이고 저 물결은 저 물결이에요. 그런데 이 물결의 바람에 따라서 물결이 결정되듯이 이 물결에 따라서 이 물결이 결정이 돼요 또. 그런데 이 물결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려면 돌멩이가 하나 저쪽에 떨어졌어요. 그럼 돌멩이가 떨어지면 돌멩이로부터 또 물결이 생기죠. 예? 그럼 이 두 물결이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예, 바로 가령 사람이라는 현상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보세요. 보임이라는 돌멩이, 보임이라는 바람, 들림이라는 돌멩이 또는 바람.
그죠? 이렇게 보임, 들림, 냄새 맡아짐, 맛보여짐, 느껴짐, 알아짐 이런 돌멩이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 이치는 바로 바람과 물결과 같고 이 물결과 저 물결 같은 그런 이치. 그래서 바로 그것을 상속이라 표현하는데 보다 정통적인 용어는 연기죠. 연기.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안았다님 대화 중에 안았다님 담배 중독에 관한 예. 올라왔어요. 그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연기 상속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없죠. 중독이라는 그 어떤 개체가 있어서 중독된 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이기에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근데 교사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로 그 밤에 뭐 20분인가 가야 할 정도의 노력을 해서 갔다 오는 거는 교사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고 노예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교사님도 술을 드실 때 술이 떨어졌으면 어디 장 보러 갈 때 같이 사온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술이 보이지 않으면 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굳이 장 보러 갈 때 사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해도 일어나더라고요. 교사님도 거기서 과연 자유로우신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이것도 어떤 중독의 상태가 아닌가? 이것도 그러면 도의 상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밥도 꼭 세 끼를 먹어야 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 중독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먹고도 뭐 22일인가 버틴 상품백화점 때 22일인가도 안 먹고 지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를 도의 상태라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교사님이 뭐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거의 어떤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독의 상태라면 안았다는 게 담배 중독 상태도 본인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있고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보기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사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본인이 또 안았다는 같은 경우는 절대 불편하지 않다 하시니까 그 단지 시간적으로 뭐 20분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리하게 그냥 마구마구 찌르시네. 자, 무슨 차일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밥을 세 끼를 먹으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에는 마치 밥은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법 같다라고 이렇게 된 거 있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가령 어떤 집에 어떤 남자는요, 밥 한 끼 안 해주면 야단이 나죠. 응? 어디 사람을 굶기냐고 야단이 나죠. 그러면 사람이 세 끼를 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건가? 두 끼만 먹으면 죽는가? 한 끼 안 먹으면 죽는가? 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실 세 끼를 다 안 먹어도 되죠. 세 끼를 다 안 먹어도 돼요. 저 태국 아잔서 센터에 제가 2달 살 동안에 그건 하루 한 끼 먹어요. 그런데 하루 한 끼 먹어도 다들 안 죽고 살아가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하루에 2끼씩 먹어요. 하루에 2끼 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가령 뭐 일을 해서 배고프면 그럼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새끼를 다 먹어야 돼요. 즉, 새끼, 아니, 그 중에서 한 끼가 빠져도 화가 팍 나는 거예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자, 그 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화일까라는 거예요. 새끼를 다 먹어야 된다. 새끼 중에서 한 끼를 실제로 못 먹어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은 새끼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건가?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도, 그런 생각이 좀 법을 뭐 꼭 새끼 먹어야 되는 건 뭐야? 우리 옛날부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하니까 그렇게 먹는갑다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뭐 배 안 고프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 맨날 우리 할아버지 삼시 새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새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건 그냥 생각이잖아 라고 한다면은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사실 일상적인 삶이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념에 얽매있던 의식 없이 그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네, 내 생각이었네 하는 건 사후적인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끼를 먹는 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그게 도의 형태가 아니다. 자, 부모님 좋아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밥을 새끼 중에 가령 한 끼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먹게 되더라도 그렇죠. 네.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예. 자, 그러면 똑같이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새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끼를 다 못 먹어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유로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인이 뭐 어디 외출하러 가서 밥을 못 챙겨주면은 밥도 안 챙겨주고 여자가 어디 그리 싸돌아다니냐고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뭐 바쁜 일이 있었는가 근데 뭐 하루 한 끼 못 먹는다고 죽을 것도 아닌데 뭐 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럼 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일어난 일로서 그렇죠.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도 일어난 거고 아니라는 것이 보니까 또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고전님 말씀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어난 일 때문에 그 괴롭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 그래. 화가 난다고 해도 화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어떤 느낌인 거고, 이 화라고 하는 것에도 먹음이 없다면은 화는 어떤 느낌이라고 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아나따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즉 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담배에 대한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의 무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20분에 가는 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래요.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라면 끓여 먹는데 달걀이 없다. 빨리 그 차 타고 가서 한 20분 걸리는데 달걀을 한 개 좀 사와라. 이러면은 어떨까? 뭐라고 그럴까? 그냥 달걀 없이 먹으면 될 텐데 왜 꼭 달걀을 사와야 되냐고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마누라가 너무너무 이쁘면은 그래 20분 걸려서 가서 달걀 하는 걸 사올 수도 있지. 네? 있죠. 근데 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령 그 마누라도 이제 한 1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살 때는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달걀 한 개 사오라고 그래도 20분 걸려서 차 끌고 가서 사왔는데 10년 살고 이제는 달걀 한 개 좀 사오지 그러니까 에이 고마 달걀 없이 먹지 오늘.
이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삶에서 일어나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가령 대부분 사람이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별 문제가 없는 걸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응? 가령 소나무가 하나 보였는데 뭐 저기 있으나 없으나 뭐 이렇게 생기나 저렇게 생기나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집에 소나무하고 비교가 일어나는 기준이 된다. 가령 이런 경험도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씨 달걀 한 개 사는데 뭐 20분씩이나 가냐, 오늘 달걀 없이 먹자 라는 거와 가령 달걀 한 개 필요하다고 해서 20분 가서 사고 왔을 때 여기에서 작용되는 마음 상태가 정말 다 무주라고 하는 상태일까? 아니면 무주가 아닌데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일까? 또는 무주라고 생각하는 상태일까?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점검해보라고 그랬지. 응?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맥락 속에서는 보일 수도 있죠. 네. 응? 삶의 맥락 속에서는 보일 수가 있죠. 응? 가령 담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한 20년쯤 부부가 같이 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나중에 담배가 없으면 막 재떨이에서 제일 처음에는 나무 입에 들어갔던 거 더럽다 그러다가 나중에 담배가 떨어지고 담배 어디 사올 때도 없고 그러면요 막 재떨이 되어서 조금만 더 긴 거 있으면 남 피우던 담배고 뭐고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이건 뭐예요? 그것도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한다면 물론 할 말이 없죠. 근데 정말 그럴까? 그 정도로 그것이 정말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 정말 예를 들면은 깨끗하고 더럽고가 없다고 하는 여기서 나온 걸까?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죠. 근데 담배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거 안 피워요. 그거 왜 장초는 이렇게 좀 놔뒀다가 나중에 그 하고 산골이니까 그 사람 20분이나 가야 되나? 아끼고 요만큼 근데 요거 마지막까지 다 피우지. 이게 다른 사람이 피우다 남겼는데 이걸 어떻게 남기냐? 나중에 우리 담배 여기서 가려고 담배 한 갑 사람 20분을 가야 되는데 요거 다 피우지.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 그럼 그거부터 피워야지. 이러면 괜찮은데 저렇게 남 피우고 나는 그 재떨이에 있는 거 그것도 나보고 피우라고 그런다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그것은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말이니까 그 상황 남이 피우던 담배 꽁초까지 피우게 되는 그 상황이고 그 조건 하에서 그러면 아예 참아야지 하는 이것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당김이 그게 다려져 있는데 그럼 이건 도가 아니야 뭐 그러면서 자기를 막 억누르는 것도 역시 네 보여요. 느낌이 느낌일 뿐이면 억누름하고는 다른 문제죠. 근데 벌써 느낌이 관념화되기 때문에 억누르니 또는 그 느낌을 충족시키려고 함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담배 땡기는 것이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 땡기는 것은 뭐예요? 그냥 느낌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벌써 담배 땡김 이것이 벌써 관념화된 거죠. 그냥 느낌이 느낌으로서 경험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서 스탑하고 다시 이게 도의 점검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면 아까 말씀 그대로가 이렇게 느낌이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오고 행위가 이렇게 자연적 소멸되어질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스탑하라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말씀하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스탑하라는 소리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네. 사실은 그것은 스탑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기다려봐 이럴 수 있어요. 네. 바로 생각이 작용되고 바로 파파팍 돌아버리죠. 순식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기다려주질 않죠. 보이는 것도 생기고 막 이렇죠. 가령 담배 하나만 그렇게 해요. 옆에서 그때 한 소리 더 하죠. 한 소리 더 하죠. 사람이 담배 하나 사러 20분 간다는 소리까지 들리죠. 막 이게 중첩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 쓰나미처럼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스탑을 해요? 그냥 이놈의 여자가 하나만 말하고 좀 기다려주면 괜찮은데 하나만 이야기해요. 떼떼떼떼 담배 나오면 이제 온갖 얘기를 하죠. 뭐 당신은 어떻고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와 이거 막 쓰나미처럼 오는데 이거 어떻게 스탑을 해? 자 그러니까 스탑할 소리 안 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스탑할 소리 아니에요. 단지 이제 뭡니까? 자 우리의 평상시의 그런 그런 게 정말 어떤 관념에 얽매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통해서 자각이 되면은 가령 지나가도 그 순간은 안 돼도 지나가서 자각이 되면 이 자각에 의해서 이 자각의 경험이 그 순간 기억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그럼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팍팍 지나가죠? 과거의 착각의 경험이 이 순간 기억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자각이 있으면 자각의 경험이 이 순간에 작용이 되면은 스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은 하는 게 아니라 자각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가 정말 예를 들어서 도라고 이름하는 어떤 관념에 머무름이 없는 건가? 또는 어떤 관념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가? 라고 하는 그 점검을 이야기를 했지. 제가 당신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다 그랬지. 응? 당신이 행동을 봐서는 당신이 그 행동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다른 행동도 보이잖아. 그걸로 봐서는 야 그거는 너는 아니라고 너는 도라고 그러는데 응? 사실은 당신은 관념에 빠져 있는데도 그냥 생각으로 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봐 이런 말이지. 알 수 없지 그냥. 어? 그럼 삶이라는 게 말입니다. 인상적으로 모든 것이 그 색성향 미촉 법을 벗어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상에 의해서 생각도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 색성향 미촉법이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충분한 자각, 분명한 깨달은 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의도나 행위가 어떤 의도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자각의 경험이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권사님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자극이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행위들이 이게 모든 게 일어나도 사라질 뿐이야 라고 했으면 제가 이 좁은 의견에 의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일 뿐이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어떤 동력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는 건지 그게 예. 기본적으로 사람의 동력은 뭔가?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만족이라는 거는 어차피 깨닫기 전에서는 그게 작용이 하겠지만 어떤 깨달음이 있은 후에는 그 불만족 왜 불만족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불만족과 불안정이에요. 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불안정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불만족이에요. 근데 불만족과 불안정이 전부 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몸에 계속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봐요. 우리가 왜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게 일어나죠. 지금 여기에 어떤 뭔가 기능하는데 에너지가 딸리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딸림 이게 불안정한 상태죠. 만약 에너지가 딸림이 없다면은 그러면 배고프다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겠죠.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배고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뭔가 이 부족이 일어난 거예요. 부족이 일어난 거죠. 부족이란 말 그대로 족하지 못하다 이거네요. 뭔가 불안정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없었고 그냥 같은 기압 상태면 바람이란 것은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만나서 이 두 개가 고기압과 저기압, 고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균등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에서 저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고저가 없어지면 바람이 멈춰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불안정이라는 것이 고저 이게 불안정이죠. 우리가 표현할 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바람이 일어났죠. 만약 고저가 없으면 바람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죠. 자, 배고픔이라는 것도 만약에 영양 뭔가 가령 기능하는데 에너지라는 것이 충족되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은 일어나질 않겠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그것이 일어나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동력이에요. 이게 동력이에요. 자, 마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봐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원하는 게 없어. 왜? 이건 뭐예요? 가진 것에 대해서 완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겠죠. 뭔가 만족되지 못하니까 뭔가가 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그럼 부처 같은 사람은 불만족이 없을 텐데,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우선 몸이라는 것은 그거와 관계없는 거죠. 물질과 관계없는 거죠.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생긴 불만족이라 하는 것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은 새로운 불만족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지 과거에 생긴 불만족이 일순간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부처님이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떤 각성이 있으신 이후에는 새로운 불만족, 심리적, 정신적 불만족은 새로 생겨나는 정신의 불만족은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세세생생 이어져 온 불만족,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정을 해소하는 과정은 이어진다. 몸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 태풍이 일어나요. 그럼 태풍의 일어난 그 여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되다가 없어지겠죠? 네. 만약 그 중간에 새로운 동력이 되지면 그러다가 결국 모든 동력이 떨어지면 소멸되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자,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라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불안정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불안정에서는 해방되지 못하는 예. 자, 몸이라는 것이 없어져도,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몸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몸이 나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이 몸이 보여지는 이 몸의 상태에서는 어쨌든 드러난 현상은 불안정하다는 표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체계고다라 그래요. 일체는 뭡니까? 바로 우주 만물 만상, 온 세상. 그래서 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불안정이다라는 얘기. 근데 고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게도 죽음을 자살하는 사람들께서 죽음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죠. 해서 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 형태상으로는 몸이라는 현상이 사라지는 하나의 그 변화 현상이 이제 어떤 죽음이라고 봤을 때는 몸의 어떤 불안정 상태는 해소되는 겁니까? 예,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이 불안정은요 해소되고 일어나고 끝없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야성경에 부정불감이다. 사실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죽는다고 해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죽으면 이거 어떻게 썩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든가 열로 돌아가든가 어떻게 되든가 물로 돌아가든가 이렇죠. 그러면 이게
그럼 물이 더 더해졌어요? 흙이 더 더해졌어요? 자, 전체 우주 만물 만상에서는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더 줄어든 것도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보라고 칭하는 어떤 현상과 무무라고 칭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칭해진 현상이 사라진 것일 뿐이죠. 네. 현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실제적으로 사라졌어요. 이 몸이라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이 현상, 몸이라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사라진 건 하나도 없죠. 죽음이 끝이다. 그 말 자체의 뉘앙스가 이 개체가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것처럼 자꾸 들려서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걸리는 말이에요. 아, 예. 그것은 보세요. 사실은 봐요. 우리가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다 이름하는 것은 촛불 꺼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뒤에 뭐가 이제 온전함이 남아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응? 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열반이라는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관념적인 거예요. 응? 보세요. 그럼 열반이라고 하면 만약 부처님이 열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예요? 반야신경이 틀렸죠? 그럼 부정불감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부처님이란 것이 없어져 버렸으면은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라고 석가라고 이런 칭하는 어떤 현상이 사라졌지 그 현상이 어떤 다른 걸로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해서 있겠죠. 예, 바로 열반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 즉 뭐냐? 열반이라는 것은 나라는 관념이 사라진 게 열반이죠. 네? 가령 모든 것이 사라진 게 열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봐요. 나라는 관념으로서 괴로움이라는 거고 나라는 관념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져요. 기본적으로 열반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가장 상수제자라고 하는 가섭 중사인가? 사리부르한테 누가 어떤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차마 부처님한테는 막 감히 못 물어보겠고 도대체 부처님이 열반 그런데 열반이 뭡니까? 물었어요. 열반이 뭐냐? 바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열반이다 그랬어요. 탐진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탐진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12영지를 보면요. 무명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나라는 관념이 일어나고 나라는 관념으로 인해서 괴롭게 되고 무명이 없어지면 나라는 관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가 12영지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새로 생김도 없고 새로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부정불감이에요.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더 줄어든 것도 없어요. 새로 생겼다고 한다면은 늘어남일 거예요. 사라졌다 하면은 줄어든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생불멸, 새로 생긴 것도 없고 새로 사라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불감이에요. 새로 늘어난 것도 없고 새로 줄어든 것도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뭐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없어진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없어진 것도 없고 새로 생긴 것도 없어요. 애초에 생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나라는 관념이 없으니까 모든 욕심과 화와 무지는 나라는 관념이 바로 무지인 동시에 그 관념 기반에서 욕심과 화가 작용돼요. 나라는 관념이 없어지면요, 욕심과 화라는 것이 없어요. 당연히 무지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열반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이런 현상이나 이것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나 뭐가 달라요?
실제로 봐요. 이걸 더 우리가 가령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요. 성분을 한번 점점 더 분자, 밀입자, 설자하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있으나 흙과 같이 있으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뭐 원자라는 게 지가 빨리 이렇게 붙었다가 뭐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또 뭐 이런 거에 작용의 연속이 뿐인데 자살해서 죽는 거랑 죽는 게 죽음의 끝이 아니다. 예. 자, 뭐가 달라요? 자, 부처님은 왜 열반이라고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은 왜 열반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끝이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나는 이제 할 일 다 마쳤고 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끝이다 이거죠. 나라는 그 관념에 대해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은 나라는 관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즉 그 관념이 계속 작용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라는 관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서 해체됐는데 그게 관념을 왜 적용하는 왜? 자,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관념이 작용된다고 그러죠? 예. 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그런데 바이러스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뭔가의 작용을 일으키죠. 그럼 바이러스에 어떤 뭔가와 만나면은 바이러스도 소멸이 되든가 뭐 죽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관념이 완전히 없으면 빛의 어떤 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라는 작용과 그냥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물질의 작용이 이 작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작용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뿐 아닌가요? 그런 것뿐이죠. 그런 것뿐이죠. 그러면 괴로움은 그런 것을 뿐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괴로움의 원인은 그 관념이 괴로움의 원인이지. 이렇게 드러나서 나라는 관념이 있을 때만 작용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작용은 있어도 끊임없는 작용은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드러나서 나라는 관념이 있을 때만 그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못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는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가 자살하는 때 허락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자살한 경우, 어떤 경우는 그러면은 그 열반이 아니다. 즉 괴로움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와 그것은 열반이다. 똑같이 자살이라는 형태였는데 모습적으로는 그 차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것은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똑같은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두 다른 모순되는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모순일까? 그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한쪽은 지금 괴로운 나를 죽여서 괴롭지 않는 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즉 괴로운 나를 죽임으로써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라는 관념은 없으시지 않았죠. 죽는 그 순간에도 나라는 관념 하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경우는 어리석음으로써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 어떤 자살의 경우에는 그거는 괴로움의 종식이고 그것은 가령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그건 뭐냐? 나라는 관념으로 죽는 것이 아니죠. 자, 그냥 마음이든 물질이든 그 작용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차이.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아까 이제 그 담배의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있죠. 자, 화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있죠. 화라는 그 자체가 가령 무지라든가 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화란 것은 사실 화가 어디 있어요. 화라는 것이 일어난 게 아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어떤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상대방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사실은. 상대방은 왜 괴로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지. 일어나는 그 사람의 뭔가 터져나온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비 때문에 괴롭지 않고 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 똑같아요. 비가 온다고 괴로워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오늘 이런 소풍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괴롭죠? 그와 똑같아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상대방도 나도 스스로도. 그런데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상에 빠져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상대방도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상대방은 자기 그 사람의 상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고, 스스로도 자기 상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상에 묻으면은 왜 화라고 이름하는 그런 현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네. 그 어디서 질문 같은 거 물질이 어떤 형태로든 뭐 죽음이든 뭐든 이렇게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물질이 사라진과 동시에 어떤 정신작용도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그것은 여전히 물질과 정신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거기서 걸리는 거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막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음.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 이 몸이라는 어떤 게 몸이 사라졌을 때 소멸되었을 때 이 정신 작용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니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이게 다시 부처님 말씀대로 다시 나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말이 그런 말인가? 라는 이해가 오더라고요. 예, 봐요. 자, 봐요. 우리가 소위 기라고 하는 것, 에너지라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 것. 네. 저, 여기에 지금 뭔가 파가 있는 거죠. 안 보이도 없는 게 아니죠. 자, 이 휴대폰에서 인터넷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찍으면 이게 왜 동영상이 나타나요? 동영상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영상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오는데 여기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니까 드러난 거죠. 그럼 보이지 않으면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없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동일시의 문제. 동일시의 문제. 요 육체 안에 보이는 이 현상이라는 육체 안에 내 정신이 안겨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라지면 이것도 같이 사라지니까 영원히 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은 잘못된 이해로 인한 그 관념에 얽매여서 일어나는 의문이죠. 그렇죠. 네. 계속 근데 그게 그런데 봐요. 그런데 봐요. 가령 여기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기서 뭐가 드러나지 않겠죠. 응? 자, 우리 뭐 이것보다 그럼 TV 수신기, 우리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있죠. 네. 그럼 텔레비전에서 안테나를 왜 세우죠? 안테나를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도 뭐 이치가 다르지는 않죠. 네. 다르지는 않아요. 자, 안테나를 왜 세우죠? 그리고 안테나에 뭐가 와서 잡히는 게 있으니까 세우는 거죠. 근데 잡히는 건 눈에 안 보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 파가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영상으로. 그럼 그게 드러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드러난 게 아니죠. 그렇죠. 이어서 생긴 건 아니죠. 네. 바로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그것도 그와 같아요. 그럼 수신기가 이게 수신기인가? 수신기도 아니에요. 봐요. 또
홀로그램을 봐요. 홀로그램은 여기에 네, 될 수 있죠? 네. 어?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도 드러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가 있어서 네. 뭐가 예를 들어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고사님 말씀 제가 이해로는 어떤 뭐 정신이란 나라고 하는 뭐 실체가 있거나 뭐 정신적인 나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와 같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드러나는 작용이 있고, 어? 자,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의도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는 알아지죠. 생각이 난 것이 알아지죠. 그렇지만 실제로 만져진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모르는 것은 아니죠. 응? 자, 그런데 그렇게 드러났는데 의도로 이야기하면 더 좋겠네. 의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불교에서 의도라고 하는 것, 자, 색수상 행식 행이라 이름하는 것, 행을 갖다 우리는 행위라고 그러지만 사실 행이라는 말은 이 원래 행이라고 번역되는 거기에는 이래요. 신구의라고 그래요. 신구의. 신구의가 뭐예요? 몸과 말과 뜻이죠. 근데 뜻은 똑같이 다 행이라 하는 건데 이 뜻으로만 이렇게 이 작용되는 게 있어요. 뜻으로만 작용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귀로 들리지도 않고 단지 알아지기만 해요. 자, 이런 행위가 있고 어떤 행은 말로서 드러나는 행, 이것도 행위예요. 자, 어떤 행은 이렇게 드러나요. 자, 이게 근데 다 행위라는 거예요. 다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행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신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행동이라 이름하는 이거는 뭐예요? 정신작용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팔이 움직였다, 팔로 이렇다, 행동한다 이러는 거예요. 응? 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래요. 자, 여기 물이 없어요. 이 공기 중에 물이 없어요. 자, 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다에나 있고 이 속에나 있고, 그렇죠? 사실은 물은 도처에 있죠. 지금 여기도 물이 있죠. 만약 여기에 아주 찬 철판을 갖다 놔둬봐요. 물이 송골송골 맺히죠. 이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기 중에 물이 어떤 조건이 되니까 나왔죠. 그럼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물이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 보이고 만져질 수, 느껴질 수 있는 게 되죠. 자, 마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귀가 듣는 거냐, 들리면 현상이 기냐 그래요. 자, 들린다는 것은 작용이고 알미라는 거죠. 그 현상이 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몸, 물질과 정신작용이 다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께도 그러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자, 보세요. 색은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죠. 몸을 이야기하죠. 몸을 이야기하면은 색은 몸이죠. 수상행식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봐요. 색적 시공. 색도 공이고, 수상행식도 공이는 거죠. 다, 하나하나 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색 이꼴, 수 이꼴, 상 이꼴, 행 이꼴, 식이라는 거죠. 자,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불일을 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럼 다르게 드러나느냐? 네. 같은데 똑같은데 색수상 형식이 공이 똑같은데 왜 다르냐?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또 공이라는 또 관념이 또 잡혀서 그렇죠. 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공이라는 게. 네? 자, 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온통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마치 이것이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란 하나를 이야기한 게 아니, 봐요. 이 들림과
들리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들리는 내용이 마음이든 색이든 이런 거고 들림이라고 하는 이게 공이에요. 들리는 작용이죠. 근데 봐요. 들림이라고 하는 이거와 보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같아요. 다른 작용이. 그래서 현상도 달라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하나다 이러면 그럼 전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 하나라면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야지.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치는 같죠. 그래서 이치적으로 보면은 같다라는 거고, 응? 그러나 실제 작용으로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제각각이고 이렇게 다양한 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라면은 지금 우리가 다 하나라 이러죠? 우리 다 하나라고 그러죠? 네?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면 지금 이 순간 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다 하나로 드러나야지. 왜 각자로 이렇게 드러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로 드러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 할까? 이런 현상과 우리가 실상이라면 그 작용이라 이러면 이것은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이치는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작용 하나하나 이것은 다 다른 작용이기 때문에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용은 들림이라고 그러고 어떤 작용은 보임이라 이러는 거죠. 그 공이라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또좀 다르죠. 그럼 어떻게 알고 있으신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 그리고 연기에서 일어나니까 이건 뭐가 있다고 하기보다 저절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이건 누가 있어서 뭐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연기 자체를 나는 공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 자, 우주 만물 만상의 실상 이런 관점에서는 연기적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실상에서는. 예. 그렇지만은 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런데 그 이치에 있어서 그렇게 공이랄 때 어떤 하나의 성격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하나다 이러는 걸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는 원래 뭐 한 덩어리다 구별할 수 없는 사람 몸으로 말하면 다리고 팔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참 설명이 애매해지는데. 예, 자, 예, 사실은 하나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힌두교의 예, 가령 이런 것은 전부 다 꿈이고 유일한 실제는 하나인 이 유일한 실제 하나의 뭐 정신 라고 하는 현상이나 그것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그것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하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라는 이런 말은요 불교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면은 불이라고 그러지 불이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근데 보여요. 우리는 사실 이런 현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죠? 이것은 연기라고 이름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자, 우리는 그 이전에 자, 우리는 봐요. 더 괴로운 것은 어떤 겁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들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죠. 그럼 들림이라고 이거 하나. 이제 연기적으로 하는 것은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뭐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까 바람에 잔잔한 호수라는 게 있으면 바람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고 낙엽도 있고 이런 것이 막 섞이다 보니까 복잡한 어떤 물결 현상이 일어나듯이 바로 이런 세상은 바로 그런 현상인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하나의 작용, 즉 바람에 의한 물결, 돌멩이에 의한 물결,
뭐 낙엽에 의한 물결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작용들에 의해서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결국 아무리 복잡한 현상도 전부 다 하나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작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기라 하는 것은, 공을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럴 뿐이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